크리스마스 악몽은 순식간에 마을을 집어삼켰습니다. 1초만 늦었으면 폭발하고 나 죽었어요. 거기 이런 가스통이요 한 70개 있어서 70개 부탄가스가. 지난달 25일 오후 9시 20분경 영업이 끝난 식당 건물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일촉즉발의 아찔한 상황. 다행히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건 때마침 그 앞을 지나던 넉 대의 소방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쫓아나오니까 불자동차가 4대가 와 있는 거야. 안 그러면 이거 다 폭발해 다 날라갔지. 그 생각하면 막 악몽 같은 게 손이 떨려가지고. 우연히 근처를 지나다 곧장 진압에 나섰다는 소방대원들. 알고 보니 그들은 인근의 또 다른 화재 현장으로 향하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날이었는데 저희가 아주 정신없었습니다. 이제 화재가 6건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하나는 3건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계산소방서 하나를 해서 3건. 그럼 크리스마스 날 하루에 다 이루어져요? 네, 하루에. 충북 충주와 괴산 일대에서만 그날 하루 6건의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첫 번째 화재는 25일 오후 8시경 충북 괴산군의 한 창고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어쩌다 벌어진 사고려니 생각했다는 마을 사람들. 그런데 앞에서 저 집 불났다 그래가 소방차 오고 경찰이 우리 집 와서 CCTV를 보자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있는 찰나에 왜 사람이 좀 불났는데 싹 뛰어나왔다는 거에서 막 타고 온 거예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CCTV를 확인하는 사이 현장에서 약 300m 떨어진 트럭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뒷바퀴에서 불빛을 발견한 여성이 다급하게 불을 끈 시각은 8시 7분경. 첫 번째 화재가 발생한 지 겨우 7분 만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간 건 그로부터 23분 뒤. 불이 난 트럭 바로 옆에 있던 창고에서 세 번째 화재가 발생하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약 40분 뒤. 이번엔 5km가량 떨어진 마을의 한 공업사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그날 장사쯤에 갔었는데 공장차 다 타고 있어. 빨리 와봐 그러더라고. 그 중간 시키면 왜 불이 나냐고 무슨 하냐는 차가 다 탔다니. 아이고야. 이건 바퀴도 다 탔고. 그 불이 아직 활활 타오르던 그때 5번째 화재가 인근 식당에서 시작됐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발생한 5건의 화재는 모두 7km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기름 뿌른 자꾸가 이렇게 나잖아요. 불이 탔잖아요. 아 여기가 탔어. 여기가 탔어. 그 꼬리가 잡힌 것은 5번째 화재가 발생하고 2시간 10분가량이 지난 11시 37분경. 최초 화재 현장으로부터 18km 떨어진 충주 시내 한 어린이집 앞에서였습니다. 주차된 어린이집 통원버스에 불을 낸 뒤 서둘러 현장을 벗어나는 범인의 차량이 CCTV에 포착된 겁니다. 도주 차량의 이동 경로를 파악한 경찰은 사건 발생 5시간 만에 용의자를 찾아냈습니다. 주소지 가니까 이제 그 차량이 있었고 집 주변에 휘발유 냄새가 많이 났어요. 범인으로 생각을 하고 검거가 됐고. 크리스마스에 불을 지르고 태연히 집으로 돌아와 있었다는 연쇄 방화범은 50대 남성 이춘호 씨. 그는 연거푸 3건의 화재가 발생한 바로 그 마을의 주민이었습니다. 동네에서 뭐 이렇게 사람을 보면 그 인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고개 푹 숙이고 다니고 사람을 쳐다보면 정면으로 쳐다봐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시끄럽게 쳐다보고. 국내에서는 지금 불안스러운 거 이제는 잠을 못 잔다 하더라고. 뭐 나와서 또 지르면 어떡하나. 크리스마스였던 그날 오후 이 씨는 범행 전 이 마을 교회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방송을 했으니까 이장을 통해서 방송을 해서 방송했으니까 동네 분들 식사하시라고 하니까 그 소리 듣고 왔겠죠. 그래서 저분이 왔네. 생전 다니지도 않았던 교회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분하고는 전혀 교류가 안 되고 평소에 들이 뭐 만나거나 이런 일이 없으니까. 그럼 평상시에 오시는 분은 아니죠? 아니에요. 북적이는 사람들 틈에서 혼자 점심을 먹고 돌아갔다는 이 씨. 그때까지만 해도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남자는 8시간 뒤 인근 지역을
불구덩이로 몰아넣은 연쇄 방화범으로 돌변했습니다.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을까요? 그날 우연히 TV를 봤는데 뭐 복수하는 드라마 내용이 나왔다랍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도 여태까지 자신을 무시한 사람들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이래서 범행하게 된 거다. 교회에서 돌아온 뒤 집에서 혼자 TV를 보다가 복수국을 결심했다는 이씨. 그런데 그가 불을 낸 곳은 모두 6군데. 그중 5번의 방화를 1시간 30분 내에 마쳤을 만큼 그의 범행은 한치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저는 원인을 못 찾았어요 지금 그래도. 잘 알지를 못하는데. 알긴 아세요 누군지? 몰라요. 보지도 못했거든요. 도대체 왜 그런지 솔직히 거예요? 정작 피해자들은 그가 원한을 품은 이유를 짐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본인을 무시했다는 이유인데, 그러니까 식당에서 밥을 줬는데 못 먹는 밥을 줬다. 그러니까 다 식은 밥. 그날 이 씨가 5번째로 불을 지른 식당은 오래전 그가 종종 들렀던 식당이었습니다. 먹어서 밥을 먹었는데 밥맛이 지가 안 맞았다고 경실을 때문에 15년 전에. 아니 식당에서 삼겹살을 먹었어. 무려 15년 전에 식은 밥을 준 게 화가 나 불을 질렀다는 이 씨는 1년 전 자신에게 중고 애초기를 판 사람에게도 앙심을 품고 그의 공업사에 불을 냈습니다. 그 사람 판 게 기억은 나요? 모르죠. 내가 어떻게 알아. 기계 판 사람이 한두 사람이 말이지. 기계도 보다시피 깨끗하잖아요. 14만 원 싸게 산 거예요, 그게. 그걸 갖고서 불을 진다는데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평소 그의 앞에서 돈 자랑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를 입은 이웃들도 있습니다. 좀 황당했죠. 뭐 피해자들은 실제 그 사람하고 원한이나 뭐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15년 전 일, 뭐 1년 전 일, 뭐 오래된 일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범행을 했다는 게. 그 중에서도 가장 황당한 피해자는 마지막 6번째 어린이집 이사장입니다. 이곳에서 5년 넘게 운전기사로 일하다 개인 사업을 시작한다며 일을 그만두었다는 이 씨. 옛날에 근무했을 때요. 다른 트럭 현장 나갔어요. 그 사람이 한 달 전에 왔다 갔어요. 우리 원이 옛날에 근무하다가 나가서 제가 보고 싶어서 올라왔대요. 여기 아직 그 사람이 사업 없는 수도 있어요. 여기 황당한 거예요 지금. 해가지고 이해도 안 가고. 도대체 너 왜 그런 짓을 했나? 저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데 취재 도중 우리는 이 씨가 최근 또 다른 어린이집에 운전기사로 지원했다는 사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기사님 여기 좀 일하신 적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아니 일 안 했어요. 일 안 했어요? 네, 네. 이력서를 갖고 왔어요. 우리 기사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그만두신다고 그래가지고 광고를 냈더니 그분이 오신 거예요. 한 달 전 이 어린이집에 통원버스 기사로 지원한 이 씨는 일을 하고 싶다는 뜻을 강하게 밝혔지만 원래 일하던 기사가 다시 돌아오기로 하면서 채용이 무산됐다고 합니다. 그분한테 제가 전화 드렸더니 이제 조금 기분이 언짢으신 거야. 막 화를 내면서. 그런데 왜 그런 걸까요? 화를 내며 돌아간 이 씨는 채용을 취소한 이 어린이집이 아니라 자신이 과거 오랫동안 근무했던 어린이집 차량에 불을 질렀습니다. 자기 이력서를 1년 전인가 2년 전에 어린이집을 가져갔는데 그래서 이사장님이 자기를 못 쓰게 해갖고 자기 취직을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집도 그래서 쓰지 말라 해서 안 쓴 거로 오해를 내고 거기가서 불을 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 오해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신만의 생각에 갇혀 의심을 키우고 결국 연쇄 방화를 저지르기까지 그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수소문 끝에 이 씨의 형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형 저희는 몰랐어요 우리는. 가고 뭐 안 산지는 뭐 아마 30년이 넘었는데 서로 다 따로 살라고 좀 가까이 살면서도 동생과는 거의 왕래가 없었다는 그의 형은 아이고 이 방구석에 사람이 사는 집안이 이게 진짜 난데 여기 몇 년 만에 나 처음 들어와 보는데 그동안 동생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번 일이 터지고서야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2018년도에 거기 병원에 가 4번
공황장애 그걸 와서 병원에 진료했다고 보니까 지 말로는 우울증도 있었다 그랬는데 근데 뭐 같이 한 사람이 뭐 평상시엔 몰랐어요 우리는.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야심차게 시작했던 일들이 계속 실패하면서 모아놨던 돈은 물론이고 부모님이 물려준 땅마저 날렸다는 이 씨는 함께 살던 어머니마저 돌아가신 뒤론 이 방을 나가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얼마나 흘렀을까? 두문불출하던 이 씨가 밖으로 나오면서 마을엔 갖가지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전에 동네 어른들하고도 막 칼 갖고 죽이니 살리니 싸우고. 진술하는데 다 그래야 되는 거야. 이거 밑에 집하고도 사이가 좋지 않았었는데 내가 그 집 그러려고 구해내서 이게. 별것 아닌 일로 이웃에게 칼부림을 한 것도 모자라 불까지 지르려 했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르신 그때 막 칼 들고 왔다 이런 게 사실이에요? 아니 그렇게는 안 했어. 말로 싸웠지. 약간 사이가 안 좋으신 그 사람 집에 불 안 지르고 온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저희 조사 단계에서는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칼부림을 한 것도 여전히 그에게 복수를 꿈꾸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 좀 외로웠지. 뭐 형제지가 애들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은 없지 말이야. 에이, 얼지도 않아. 그건 아주 고창을 돌아다니고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 소문과 편견의 벽 안에서 그는 점점 더 위험하게 변해갔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고립화된 생활 속에서 형성된 피해의식을 태우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피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리고 낮은 자존감과 관련된 행동들인데 그걸 태우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태우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행동들이 방화라는 행동으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태어나서 줄곧 이 집에 살았다는 이 씨. 이 작은 방 안에서 그는 어떤 시간을 보냈던 걸까요? 사진첩이나 뭐. 이런 건 누구 사진이에요? 지금 유치원 사진인데 이거는. 이것도 유치원 사진. 근데 본인은 나와 있지도 않아요. 유치원 버스 헬찌게 했던 사진인데 뭐다. 그 작은 방 안엔 과거 그가 근무했던 어린이집의 추억들이 소중하게 보관돼 있었습니다. 엄청 좋았어요. 사건이 이렇게 돼서 그렇지만은 꼬마들 보면 엄청 좋아서 용돈도 잘 주고 그랬어요. 평범했어요 그냥. 그리고 선생님들하고도 얼마나 잘 지냈는데 딴 거 한다고 할 때 제가 많이 잡았었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 이 사람이 말 듣고 그냥 있었을 걸 괜히 나가갖고 그랬다고 그때 와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사람들 사이 섬이 돼버린 남자. 마음속 커져가는 응어리를 감당하지 못했던 그는 기어이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일렁이는 불길 속에 다시 일어설 기회도 사람들에게 건네고 싶었을 마음도 잿더미가 돼 사라졌습니다.